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오프닝에 아무것도 안 바른 진짜 맨얼굴 상태, 토너도 안 발라서 푸석푸석 그 자체거든요. 늘 파데 바르는 거 자세하게 보여드리긴 하지만 오늘은 특별히 스킨케어부터 요 다크서클, 고랑, 특히 보라 색깔 이런 거 어떻게 가리는지, 저도 여기가 엄청 처지는데 요거를 어떻게 가리면은 볼록 차오르게 보일 수 있는지 좀 더 자세하게 보여드리려고 합니다. 그럼 바로 출발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피부 메이크업 완벽하게 하는 방법 출발! 빵! 잘 바른 예시를 보여드리기 전에 좋지 않은 예시를 먼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너무너무 좋아하고 원래도 미끌리게 잘 발리는, 광이 잘 살아나는 에스쁘아 비글로우 파운데이션이에요. 브러쉬에 잘 먹여가지고 여기 이렇게 주름이 있다고 해서 주름을 그 위에 이렇게 얹어버린다든지, 눈 밑에 피부 엄청 얇은데 이렇게 두껍게 올라가는 거, 이거 정말 하시면 안 됩니다. 이건 좋지 않은 방법. 그리고 엄청 건조한 상태에서 얘를 얹게 되면은 얘가 워낙에 블렌딩이 잘 되는 파데이기 때문에 지금 잘 발리는 듯 하지만 이렇게 한 상태에서 눌러가면서 막 이렇게 또 밀착시킨다고 이렇게 해주고 막 두들기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면은 광채가 나는 파데임에도 불구하고 계속 뻑뻑해지는 그런 모습을 보이게 되거든요. 물론 화면에서는 생각보다 괜찮은데요, 그럴 수 있어요. 근데 이 상태에서 이제 우리가 막 블렌딩을 하려다 보면은 계속 터치를 하게 되잖아요. 이러면은 이제 뜨고 뭉치고 모공도 더 도드라지고 이러면서 이제 피부 메이크업이 예쁘게 안 되는 현상들이 생기는 겁니다. 또 이렇게 하면은 이 보라색은 좀 얼추 가려졌나 싶지만 멀리서 봤을 때에는 이 고랑이 채워진 듯한 효과는 볼 수가 없어요. 이 꺼진 데가 채워지려면은 밝게 해줘야 그 꺼진 부분이 올라올 수가 있잖아요. 근데 지금은 선 있는 데는 푹 꺼져 있고 여기랑 여기는 올라와 있는데 지금 여기를 똑같이 밝은 색상으로 덮어버렸기 때문에 그냥 원래 내 맨 얼굴에서 전체가 밝아졌는데 꺼진 데는 여전히 꺼져 있다, 이런 상태가 된 거죠. 그래서 나중에는 여기 꺼진 데만 조금 밝게 채워줄 거고요. 여기 이미 올라와 있는 부분은 그렇게 밝게 처리를 안 할 겁니다. 그리고 또 안 좋은 거, 요 코 옆에 여기도 터치해야지 이렇게 브러쉬로 막 이렇게 넣는 거 있잖아요. 이거 하면은 코 끼임이 안 생길 수가 없어요. 코 모양 따라 다르긴 하겠지만 파데를 그냥 큰 브러쉬로 이렇게 넣었을 때 얼마나 여기에 끼임이 생기겠어요. 그리고 원래 인중 피부가 뜨기가 되게 쉬워요. 이 인중 피부에 대한 이해를 좀 하고 있어야 된다. 하나 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스킨케어가 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원래 파데가 가진 광을 더 예쁘게 살릴 수가 없다. 이상하게 발라놓기도 했지만 딱 봐도 예쁘게 표현이 안 되고 있구나, 여러분들 다 느끼고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지우겠습니다. 이 지울 때 파데가 최대한 끼이지 않게 잘 지우려면은요, 클렌징 밤을 사용을 하시거나 클렌징 오일을 사용을 해서 유분으로 지우는 게 모공 사이사이에 끼인 거를 녹여내면서 끌어낼 수가 있어요. 파데를 저는 클렌징 밀크로 지우는 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물티슈로 비비면서 지우면 당연히 피부에 데미지가 가겠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피부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일단 제 얼굴은요 21호에서 22호 정도의 피부고요. 그냥 21호 바르면 좀 화사하게 올라오고 21호보다 반톤 정도 낮췄을 때 안정적이긴 해요. 그리고 전 여기 홍조가 있고 미간도 붉어요. 눈썹 위도 자세히 보시면 좀 붉죠. 그리고 여기 옆에가 굉장히 붉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안경을 늘 쓰고 있기 때문에 자극을 받아가지고 이 콧대도 붉습니다. 다크서클 굉장히 보라색이죠. 얼굴형을 보면 여기에 꺼짐 현상이 좀 있습니다. 땅콩 얼굴이라고 하죠. 그리고 이쪽에도 심부볼이 좀 있고요. 이 정도입니다. 스킨케어부터 할 건데요. 스킨케어는 사람이 원하는 바가 다 달라서 너무 많은 경우의 수가 있겠지만 저는 크림만 바르고 파데 바르는 거는 그렇게 추천드리지 않아요. 어쨌든 물 단계의 보습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이 물 단계의 보습은요, 좀 도톰하게 발려도 상관이 없어요. 마무리감은 크림이 담당을 하는 거기 때문에 오히려 물 단계에서 촉촉하게 잘 먹여주게 되면은 피부 메이크업도 더 잘 받고 크림을 얇게 발라도 되기 때문에 또 피부 메이크업을 되게 잘할 수 있는 길이 돼요. 한마디로 화잘먹. 샵에 가도 얼굴에 패드 붙여놓죠, 토너 해가지고 엄청 두들겨주고 물 단계에서 손이 되게 많이 가요. 지금도 보면은 요런데 잘 안 발렸을 때 뻑뻑해질 수 있는 부위이기 때문에 눈을 좀 더 잘 해주고, 두들기기만 하는 거 아니고 처음에 펴발랐다가 필요한 부분에 살짝살짝 두들겨주고, 미간 신경 쓰시고 코 옆에도 신경 써주시고, 여기는 넓게 세럼은 저는 옆에 이게 있어가지고 얘를 쓸 건데요. 이제 세럼에서부터는 좀 실키한 제형도 있고 너무 끈적한 제형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파데를 밀리게 하는 제품들이 없진 않아요. 근데 크림으로 마무리할 거기 때문에 웬만해가지고는 괜찮습니다. 근데 파데가 밀리는 경우에는 내가 이렇게 손으로 만지고 있는데 이 끝에서 벌써 밀려난다, 그럼 파데가 밀려요. 그런데 스킨케어를 바르는 중에는 그렇게 밀려나지 않더라 이러면은 파데가 밀릴 가능성은 줄어듭니다. 장난 아니죠? 끈적끈적. 전 또 이런 끈적끈적한 거 좋아해가지고 이런 애들이 보습도 더 잘 챙겨주고 좋습니다. 장난 아니다. 그리고 크림은 메디큐브 PDRN 핑크 히알루로닉 수분 크림. 좀 보습감 있는 크림을 바르면 밀리고 가벼운 크림을 발라야 안 밀린다. 저는
저는 꼭 그렇게 생각하진 않아요. 왜냐면 가볍다 무겁다 자체가 사람마다 너무 기준이 다르기도 하고요. 되게 가벼운 크림이라도 보습을 주겠다고 실리콘이 들어가 있으면 완전 밀려요. 그래서 가볍고 무겁고의 정도에 따라서 피부가 밀린다기보다는 크림 자체에 뭔가 막 같은 게 있었을 때 피부가 밀릴 가능성이 더 높다. 뭐 크림은 지금 워낙에 이렇게 쫀쫀하게 돼 있어서 너무 많이는 안 발라도 될 것 같아요. 발랐을 때 중요한 건 뭐냐면요, 크림을 처음부터 이렇게 바르거나 이렇게 바르거나 이런 것보다는 파데를 이렇게 발라줄 거잖아요. 크림도 똑같이 이렇게 밀어주면서 발라줍니다. 우리가 바닥 공사를 할 때 뭐라 하던데 수평 몰타를 잡는다고 하나요? 수평을 먼저 잡거든요. 그리고 나서 그 위에 마루 공사를 하든 마이크로 시멘트를 깔든 우레탄을 깔든 깐단 말이죠. 그것처럼 크림을 바를 때부터 이 피부가 매끈하게 수평이 잘 잡힐 수 있도록, 모공 사이사이에 크림으로 조금이라도 메워질 수 있도록 이거를 해주는 거예요. 평탄화 작업이라고 하죠. 이렇게 하다 보면은 피부가 너무 심하게 빨개져서 잘못된 게 아니야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저는 어떻게 살살 발라도 빨개지기 때문에 이거는 괜찮더라고요. 오늘은 좀 TMI 많게 할게요. 너무 이렇게 또 밀었을 때 크림에 결자국이 남아가지고 쿠션을 찍었을 때 그 결자국이 보이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결자국이 보이지 않게 살짝 마무리로 눌러주는, 이 상태에서 바로 파데 발라도 상관은 없어요. 그런데 나는 좀 더 그 평탄화 작업을 해줄 거고 스킨케어에서 모자란 수분감을 메이크업 베이스에서 채우고 싶다 하실 수 있거든요. 그때 메이크업 베이스 발라주면 좋고, 그리고 T존에 나는 피지와 유분이 너무 많다 하시는 분들은 T존에만 확실히 유분 잡아주는 프라이머 같은 거를 소량 써주게 됐을 때 유분이 덜 올라오긴 합니다. 저는 수분 맵에 쓰는 거를 좋아해요. 옛날에는 유분 잡아주는 포어 패셔너를 너무 좋아했었거든요. 그게 많이 발랐을 때 좀 밀리는 것도 있고요. 지금은 피부가 많이 건조해져가지고 포어 패셔너까지는 안 써도 되는 피부가 되었어요. 그래서 반쪽은 파데 바르는 거 하고 반쪽은 쿠션 바르는 거 해봐도 괜찮지 않을까요? 저는 비글로우 쓰는데요. 일단 쉬운 파데는요, 너무 뻑뻑한 파데보다는 블렌딩이 잘 되면서 미끄러지게 발리는 촉촉 파데를 쓰는 것이 좋습니다. 비글로우 말고는 시세이도, 이거 진짜 극강의 미끄러짐으로 잘 발리고요. 커버력은 비글로우보다 조금 낮지만 광채는 비글로우보다 셉니다. 디올의 스킨 포에버 이 파운데이션도 미끄러지면서 잘 발리고, 맥의 스튜디오 레디언스 이것도 미끌리면서 잘 발립니다. 오늘 자세하게 보여드린댔잖아요. 손등에 파운데이션을 한 번에서 2번 짜주세요. 내가 적은 양을 쓰겠다고 적은 양을 짜게 되면은 브러쉬에 충분하게 펼쳐주지 못하기 때문에 파데가 제대로 안 발리게 됩니다. 브러쉬에 제대로 된 양을 덜어주기 위해서 파데 양을 아끼지 말으셔야 되고요. 끝에 살짝 얘를 얹어준다 생각을 하시고, 굳이 먹여준다라고 생각 안 해도 돼요. 이 브러쉬가 먹어봤자 내 피부 위에 뱉어낼 때에는 그 브러쉬 사이사이가 벌어지면서 이렇게 나와야 돼갖고 결자국만 나거든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파운데이션 브러쉬의 한 3분의 1 지점까지 이 파운데이션을 묻혀준다, 얹어준다. 그러면 이런 모양이 돼요. 브러쉬가 스파츌라처럼 쓰이는데 모 사이사이에 골고루 스며 들어갔으니까 스파츌라는 양 자체를 그대로 얹어주는 거면은 브러쉬는 이 브러쉬 안에 파데가 들어가서 양이 조금 덜어지면서 피부에 더 얇게 자연스럽게 올라가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어요. 얘를 힘을 빼고요, 브러쉬 끝에만 갖다 대면서 그냥 긁어줍니다. 눌러서 터치 아니고 긁어주세요. 이미 아까 피부에 평탄화 작업을 잘 해놨기 때문에 그냥 갖다 대도 경계가 진짜 잘 없어져요. 저 이거 쓰던 브러쉬인데 유독 오늘 더 그러네요. 역시 신경을 쓰면 더 괜찮아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더 중요한 거, 이 앞쪽엔 제가 터치 안 했죠. 왜? 여기는 두껍게 들어가면 안 되는 부분이에요. 여기에 제형이 밀고 들어갔다가 여기 해결이 안 돼가지고 계속 만지다가 뜨는 경우가 생기거든요. 여기 중앙 볼 앞을 넘어가지 않도록. 그 다음에 퍼프. 사실 퍼프 좀 중요하긴 하거든요. 이거는 에스쁘아 퍼프인데 글로웍스 퍼프도 괜찮고요. 너무 파데 유분감을 뺏어가지 않는 정도의 퍼프는 좋습니다. 근데 그런 애들이 가격대가 사실 좀 있어요. 제가 써본 바로는 그래요. 저도 너무 가성비로 여러분들께 추천해드리고 싶은데 아직은 못 찾았어요. 자, 그래서 여기 앞쪽에 블렌딩 하면서 없었던 파데가 싹 다 메꿔졌죠. 앞쪽으로 당겨와 라는 느낌으로 블렌딩 시켜주고, 그리고 여기는 양이 좀 많았나 싶어서 살짝 덜어내준다는 정도로만 하면서 블렌딩 완벽하게 해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밑에 여기 제가 터치 잘 안 했잖아요. 브러쉬 자국이 살짝 있을 수 있는 부분을 약간만 두들겨줍니다. 그러면 세게 팡팡 두드리는 사람은 뭐예요? 이거는 저도 그랬었던 적이 있는데, 제가 여드름이 정말 많을 때에는 팡팡 두들겨도 괜찮더라고요. 왜냐면 여드름이 많다는 건 굴곡도 크다는 거고, 나도 모르게 파데 양도 많이 쓰게 돼요. 양이 적을수록 블렌딩을 하려고 하면 더 뻑뻑해질 거 아니에요? 파데 양이 많으니까 팡팡 두들겼을 때 퍼프가 많이 가져가도 이 위에 얹어져 있는 게 많으니까 블렌딩도 오히려 더 잘 되는 거죠. 그리고 여드름이 많았을 때에는 피부 표현에 바라는 기대치가
오히려 저는 낮았어요. 그냥 커버만 잘 되면 된다? 두꺼워 보이더라도 결이 어느 정도 좋아 보이면 만족했는데 오히려 여드름이 없어지니까 얇게 표현돼야 되고 균일해야 되고 잡모공은 다 채워졌으면 좋겠고 막 이런 디테일한 니즈가 더 생기면서 터치를 살살 하는 게 더 맞더라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팡팡 터치해도 나는 피부가 더 잘 먹더라 하시는 분들은 그렇게 하시면 됩니다. 저는 저의 방법을 여러분들께 알려드리는 것 뿐이에요. 이렇게 하면은 여기가 이제 좀 신경을 써야 되는 부분들인데 그냥 쉬운 볼 쪽은 그렇게 뭐 많이 터치 안 했는데도 이렇게 됩니다. 이마는 피부가 꽤 좋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마가 쉽다고 느낄 수도 있는데 의외로 또 이마가 뜨신다고 하시는 분들 많거든요. 왜냐면 이마는 볼하고 양을 똑같이 바르게 되면 더 두껍게 표현이 돼요. 빤빤하기 때문에 광채가 반사가 더 되면서 질감이 더 두껍게 보일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저 지금 손등에 이렇게 지금 덜어냈어요. 계속 덜어내면서 하는 거예요. 반반 메이크업 할 거라서 일부러 하는데 평상시 같으면 일자로 쭉쭉 그어서 오히려 더 양 조절하기 쉽긴 하거든요. 머리속까지 너무 브러쉬로 갈 필요는 없어요. 퍼프로 밀고 들어갈 거기 때문에요. 여기에 우리 모공이 진짜 많아요. 여기도 싹싹 그어주시고 지금도 유투로 조금 이마 두꺼운 거 아니야? 싶을 수 있는데 이 색상하고 여기하고 대비가 심해서 그렇고요. 촉촉한 파운데이션 같은 경우는 이렇게 퍼프로 가져가는 양이 딱 적절하게 돼가지고 얇게 표현이 잘 됩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에는 지금 뭉칠랑 말랑 막 하고 있잖아요. 너무 많이 터치하지 마시고 적절히 해준 다음에 냅둬요. 관자놀이 제가 지금 따로 파데 터치 안 했거든요. 여기도 피부가 얇잖아요. 이 남은 양으로 관자놀이는 그냥 이어주세요. 그리고 여기 눈에 어디까지 파데를 발라야 되나 이게 또 우리의 굉장한 고민이에요. 제가 보니까 웨딩 메이크업이나 이럴 때는 여기까지 브러쉬에 묻혀갖고 가려주면 깨끗하긴 해요. 그런데 우리 데일리 메이크업에서는 그렇게까지 하면 여기가 지저분해질 수가 있어가지고 그냥 요런 데에서 찍어서 옮겨주는 정도로만 해도 괜찮더라고요. 그러면 이마까지 얼추 됐습니다. 나중에 할 순서이긴 하지만 까먹을까봐 먼저 말씀을 드리자면 요 사이사이에 끼인 거 이런 거는 스크류 브러쉬 필수입니다. 저 이거 꼭 해줘요. 그래서 오히려 속안에 껴있는 파데를 끄집어내줘야 돼요. 그리고 나서 여기에 옅은 브로우 색으로 채워주면 이 파데가 벗겨진 게 그렇게 티가 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제 코를 좀 남겨두는 편인데요. 이 상태에서 이쪽은 쿠션 갈게요. 여기에 에스쁘아 썼으니까 이쪽은 갑자기 이게 보이는데 프라다 써볼까요? 여기보다는 은근 매트한 질감이라서 코 옆에 좀 끼거나 이런 건 조금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괜찮아요. 그리고 파데로 턱은 지금 커버 안 해놨어요. 쿠션을 많은 양을 찍지 않아야 된다는 건 이제 많은 분들도 아실 것 같아요. 살짝 저는 이렇게 묻혀줍니다. 그리고 여기 끝에 묻은 게 여기 잘못 찍히면 여기 블렌딩하기 쉽지 않거든요. 은근히 이렇게 밀고 들어가요. 그리고 이 모서리 부분의 양을 좀 없애주는 거죠. 퍼프에 묻은 거. 그러면서 상태 보면서 두들겼는데 너무 적다. 다시 묻혀요. 피부에 올라가는 양을 보면서 퍼프에 묻혔다가 덜었다가 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냥 묻히고 이렇게 두들겨 이렇게 생각하시는 것보다는 항상 피부에 얹어지는 걸 보면서 여기 또 모자라는 것 같으니까 중간부터 해서 바깥으로 펼쳐나가고 안쪽으로 들어올 때는 퍼프에 지금 조금 많이 묻은 것 같아. 바깥으로 먼저 더 펼쳐주고 퍼프에 묻은 거를 더 적게 해주면서 여기 관자놀이까지도 해주지 뭐. 이러다가 안쪽으로 이제 먼저 갔을 때 자국이 그렇게 꽉꽉 찍히는 게 없죠. 이럴 때 이제 밀고 들어가기 좋은 시점이에요. 워낙에 퍼프에 묻은 양이 없기 때문에 여기 이렇게 덮어서 지나가도 그렇게 티가 안 나요. 그래서 쿠션 질감 봐가면서 내 피부에 얹어지는 거 봐가면서 터치해야 된다. 그리고 저 여기에 이제 신부볼 있는 분들은 여기가 어떻게 꺼지거든요. 저도 뭐 여기 터치하는 거 까먹을 때도 많고 대충 할 때는 그냥 하게 되고 그렇긴 한데 여기는 살짝 밝혀주는 게 좋겠죠. 그래서 신경 써서 터치해주고 이제 턱 갑니다. 아주 끝에 조금 묻혔어요. 왜냐면은 턱은 부위가 좁으니까 이렇게 생각할 게 많으면 피부 메이크업이 더 피곤해질 수도 있지만 열심히 생각하면서 터치를 하다 보면 그 생각이 그냥 익숙해지고 자동이 되는 것 같아요. 떠드는 사이에 얇게 한 통 올라갔어요. 얘가 낼 수 있는 커버력의 퍼포먼스가 이 정도입니다. 이거를 처음부터 난 커버가 더 됐으면 좋겠어 하면서 막 많이 바르게 되면 그때부터 뜨기 시작해요. 여기에서 커버를 더 원하신다면 일단 한 통 깔고 이걸로 더 되나 한번 보자. 이런 마음으로 메이크업을 하셔야 얇으면서도 가릴 땐 가릴 수 있는 그런 피부 메이크업이 됩니다. 그리고 이마에 모공 되게 많다고 했잖아요. 모공을 채울 때는 좁은 영역을 살짝 톡톡톡 쳐주면서 근데 이렇게 또 톡톡톡 많이 치다 보면은 뜰 수 있는 시점이 오잖아요. 오버터치 됐을 때 그 시점이 되기 전에 잘 터치를 해주는 거죠. 그리고 이마는 더 많은 양을 올리면 안 된다고 했잖아요. 그래서 퍼프에 묻힐 때에도 꾹 누르는 게 아니라 저는 이렇게 살짝 겉에만 긁어요. 그리고 더 얇게 표현이 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더 소량을 묻혀가지고 밀고 들어가는 거죠. 또 하다 보면은 아무래도 경계가 되게 더 져 보이고 그렇잖아요. 생각하는 거예요. 내 머리가 오늘 여기 내려올 거다? 아닐 거다? 내려올 거니까 이쯤 하면 됐어 뭐. 그럼 유분에 좀 날아가고 그때 자연스러워지겠지.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미간에 따로 묻히지 않았어요. 빨가니까 더 가려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할 수 있는데 홍조가 심한 사람들은 터치했기 때문에 순간 더 빨개진 것도 있을 수 있어서 기다려야 되기도 하고요. 지저분해지는 것보다는 차라리 조금 붉은 게 나은 선택을 할 수도 있어요. 데일리 메이크업에서는. 당장 영상 찍어야 되고 사진 찍어야 될 때는 나중에 뜨는 거는 중요한 게 아니기 때문에 빡빡 가리겠죠. 여기는 살짝 굴곡이 져 있기 때문에 팍팍팍 하다가 푹푹 미끄러지면은 또 뜰 수가 있겠죠. 이렇게 했으면 코를
쿠션으로 터치하는 걸 먼저 할 건데 잡모공을 메꿔줄 때에는 약간 이렇게 이마처럼 살짝 긁어가면서 터치를 해야 모공에 들어가요. 근데 이렇게 하다 보면은 뜰랑말랑 할 수 있거든요. 이거는 그날 컨디션 따라서 그럴 수 있는 거라서 저도 그때그때 보면서 터치를 바꿔줍니다. 그리고 지금 이 프라다 쿠션 자체가 너무 얇아가지고 얇은 애들의 단점이 모공에 좀 약해요. 아무래도 제형이 두꺼워야 구멍에 쑥 들어갈 거 아니에요. 찰흙 생각하시면 돼요. 코 모공들이 보이잖아요. 여기 커버도 안 됐고 이 상태에서 쿠션 터치 멈춰요. 그리고 요렇게 잡아가지고 다크를 가리는 게 아니라 여기 덜 가려주면은 되게 얼룩덜룩해 보이잖아요. 눈 밑에 코 옆 길 여기 살짝 터치해주고요. 연결 좀 해주고 쿠션은 코를 이 정도만 1차적으로 터치하고 파데할게요. 영역이 좁기 때문에 전 브러쉬를 무조건 바꿔줍니다. 일단은 여기가 좀 바르기가 편하잖아요. 코보다는 파데를 먼저 갖다 대줘요. 그러면서 밑에 발라놓은 거랑 연결합니다. 촉촉한 파데 같은 경우에는 픽스가 빨리 되지 않기 때문에 메이크업 하기가 쉬워요. 시간이 오래 지나고 터치를 해도 연결이 잘 되거든요. 이제 조금 점 찍으면서 전진해 나가요. 여기 진짜 잘 뜨거든요. 제 피부는 그래요. 엄청 소량 묻혀서 전진해 나가보고 이렇게 하다 보면 살짝 뜨는 시점이 또 와요. 그러면 반대쪽으로도 만져보고 이쯤에서 멈춰볼까? 이렇게 상태를 보는 거죠. 그리고 여기부터 터치하면 뾰족하기 때문에 건드리기가 쉽지 않아요. 역시 최대한 평평한 데부터 한번 건드려 봅니다. 근데 지금도 약간 양이 많이 올라갔나? 흠칫했어요. 그럼 살짝 찍어놓은 상태에서 손을 얼른 떼고 또 옆으로 퍼뜨려줘요. 제가 여기 찍었거든요. 여기는 한 번만 터치하고 더 터치 안 했어요. 여기 많이 올라갔다고 여기서부터 다시 터치하면 오버 터치가 되는 거예요. 찍어놨으니까 그 주변부를 펼쳐보면서 한번 상태를 본다. 모공을 다 하나하나 가리면서 가겠다는 생각 지금 안 하고 있거든요. 조금 더 발라봅니다. 파데가 한 번 얇게 깔리면 또다시 피부 평탄화 작업이 된 거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얹을 때에는 살짝 그 위에 붙여준다는 생각으로 브러쉬 힘 빼고 끝으로 긁어주면 이렇게 뭔가 좀 점점 채워져 가는 거를 볼 수가 있어요. 근데 처음부터 많이 올리잖아요. 코 피부는 특히 더 평탄화가 덜 된 상태이기 때문에 내가 원하는 대로 안 올라갑니다. 이제 모공 좀 채워볼까 하면서 이 모공을 이렇게 조사주는 거죠. 그때는 파데 양이 좀 꽤 묻어 있어야 돼요. 그래야 구멍을 얘네들이 메꿀 수 있는 거죠. 그냥 찰흙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제가 반 해야 돼가지고 질감이 다른 부분은 이해해주세요. 그래서 이렇게 건들다 보면은 여기 코끝에 이런 데서 특히 문제가 생기려고 하잖아요. 그럼 손을 얼른 떼요. 이 정도는 유분이 올라오면 얼른 맨들해지기 때문에 전혀 문제 없습니다. 이렇게 하면 파데 한 톤 깐 거고 쿠션 한 톤 대충 깐 거예요. 그 다음에 보라색 너무 심하고 붉은기 너무 심하고 막 여기 파데 거의 안 가렸고 그랬잖아요. 얘네들 잡아갈 겁니다. 그때 다르긴 한데 오늘은 이거 쓸 거예요. 제가 얘를 좋아하는 이유는 파데보다 쫀쫀함을 더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얼굴 전체에 바르기에는 조금 무거워요. 그래서 부분 터치하기가 참 좋은데 브러쉬에 묻힐 때에도 내가 여기를 터치할 걸 생각을 해서 닿는 부분에만 묻혀줍니다. 이 브러쉬에 얼마나 양을 해야 돼요? 이거는 내가 해보면서 그 양을 느껴야 되는 거지 몇 점 몇몇 그램 이렇게 할 수도 없는 거고 브러쉬에 보여주면서 이 정도 라고 할 수는 없는 거예요. 그 사람의 피부 따라 다르고 그날 컨디션에 따라서 다른 거라서. 여기 덮는 거 아니고요. 이 선 있는 데가 꺼졌잖아요. 꺼진 부분에 가장 많은 양을 올린다고 생각을 하고 경계에 걸어주세요. 설명하면서 하느라 콱 찍히긴 했는데 여기가 가장 많은 양이 올라가야 돼요. 그리고 콱 찍혔으니까 양이 좀 많다 싶잖아요. 다시 닦아요. 이 묻은 애들을 펼쳐서 끌어올라가 줍니다. 여기 꺼진 데 고랑에 가장 많은 양이 올라가고 퍼뜨렸을 때 지금 보라색 영역이 여기에 그라데이션으로 자연스럽게만 남았고 아까보다 훨씬 채워진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나중에 안 끼이나요? 끼죠. 처음에 했던 것처럼 이렇게 반질반질하게 하루 종일 그럴 순 없어요. 왜냐면 바람도 많이 불고 히터도 맞게 되고 증발이 될 수밖에 없거든요. 왼쪽에 묻힐 때는 브러쉬 여기 면에 묻을 거니까 내가 묻을 부분에 똑같이 컨실러를 좀 묻혀서 꺼진 길에 이렇게 이번에는 양이 좀 적네요. 그러면 그냥 좀 안심하고 찍어줘요. 고랑을 채우고 점점다리로 점을 찍어서 선을 만들고 선이 모여서 면이 되듯이 터치합니다. 여기는 살이 너무 얇아서 쭉 밀잖아요. 그냥 쫙 다 벗겨지고 여기에선 살 밀려가지고 다다다다다 돼가지고 블렌딩 하려다 망해요. 딱 점 찍듯이. 그리고 여기 밑에 쪽이 조금 더 꺼진 게 보이거든요. 요게 필요합니다. 물론 저도 평상시엔 이 정도로 안 해요. 아주 중요한 날, 방송 있거나 이런 날 이런 짓을 하고 있는 거죠. 재밌어. 그리고 여기 붉은데 해야죠. 거의 여기 말라붙어 있는 양을 건드리면서 위에 있는 걸 살짝 끌고 와서 말라붙어 있는 데다가 퍼뜨려준다. 그러면서 브러쉬에 살짝 붙인다. 여기도 두껍게 하면 안 돼요. 전 나중에 뜨기 싫어요. 조금 빨갛더라도. 내가 원하는 바가 뭐냐에 따라서 터치를 다르게 하면 되는 것 같아요. 나는 여기 그렇게 잘 안 뜬다. 그럼 많은 양을 퍽 얹으셔도 괜찮아요. 역시 반대쪽도 다시 한번 살짝 넣어보는 거죠. 좋아, 잘 되고 있어. 이러면은 계속 진행하고 양이 많았으면 다시 한번 덜어내고 양이 모자랐으면 다시 한번 묻히고
치고 여기는 되게 어둡게 채도가 높은 그런 붉은기이기 때문에 밝은 파운데이션으로 가리려고 하면 안 될 수밖에 없어요. 정돈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여기도 붉은기를 탁탁 눌러가는 거죠. 너무 브러쉬 작은 거 아니에요? 싶다면 좀 사이즈 큰 걸로 써주면 또 편한 점이 있겠죠? 그래서 도구 지옥에 빠져요. 이렇게 덕덕 찍어놓고 다 브러쉬로 하려고 하지 말고 여기 면적이 좀 넓기 때문에요. 이렇게 퍼프로 또 좀 눌러줍니다. 아까보다 좀 정돈이 더 되었죠? 여기 보라색 기운이 남아있잖아요. 여기는 이제 아이 메이크업도 해야 될 거고 여러 가지를 할 거기 때문에 많이 꽉 얹을 필요가 없어요. 아이 메이크업 할 거 생각해서 여기부터 터치를 해서 블렌딩 하면서 올라갈까? 정도만. 이러고 나면 여기가 더 보이죠? 내가 좀 오늘 완벽하게 하겠다 하면은 보이는 부분은 코렉트로 한 번 더 발라줍니다. 얘는 커버가 그래도 한 80 정도 된 편인데 여기는 얇아가지고 붉은기가 좀 더 보이죠? 이렇게 하고 쿠션 바른 쪽에 커버력이 모자라 보인다. 두 번째 할 때 오히려 한번 쭉 눌러가지고 퍼프에 꽤 묻혀요. 여기에 1차적으로 평탄화 작업이 돼 있잖아요? 얹어봐요. 살짝 얹고 보고 봐봐 어떤 상태인지 봐봐. 오, 더 해도 되겠어요. 더 묻히고 보면서 좋아. 그리고 여기 좀 덜 된데 한번 얹어주고 앞쪽으로 갈 때는 좀 긴장을 해줘야 돼요. 왜냐면 꺾여있는 부분은 뭉쳤을 때 내가 얘를 펴줄 수 있는 공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항상 이렇게 밀고 들어가서 다시 바깥으로 나간다. 2차 터치할 때는 완전 살살 해야겠죠. 밑에 게 벗겨지지 않을 정도로. 그리고 지금 실제로 보면은 모공들이 아예 없는 것처럼 되진 않아요. 진짜 가까이서 봤을 때는. 그렇지만 이 정도 거리에서 봤을 때는 모공이 그렇게 있는 것처럼 안 보이죠. 그래서 피부 메이크업 할 때 너무 가까이 하나하나 집착할 필요까진 없다. 팟타입 컨실러 써주면 커버력이 더 좋기는 하겠지만 나는 막 여기만 너무 두껍게 그렇게까지는 안 해도 된다 한다면은 살짝 이 노르스름한 노름 붉음을 깔아주고 쿠션으로 톤만 살짝 맞춰준다 하면은 그렇게 두껍지 않게 자연스럽게 커버할 수 있어요. 멀리 보면 정돈 싹 된 것 같아요. 그런데 조금 아쉬운 게 있습니다. 이 팔자가 살짝 보여요. 여기에 이제 볼륨을 싹 올려주면서 여기에다가 앞볼에 광채를 한 번 더 올려주면은 조금 더 동안의 얼굴로 가거든요. 38살 언니는 동안 중요해요. 이때 엄청 밝은 파데가 필요합니다. 저는 비글로우 웨딩 피치 색상을 쓸 건데요. 한 3분의 2 펌프 정도에서 이 정도? 팔자를 채워주기 전에 여기 은근 꺼졌잖아요. 여기를 조금 채우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 터치를 할 건데 여기 블렌딩하기 어려운 부위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여기를 빡 터치하면 안 되겠죠?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얘를 묻힐 때도 역시 브러쉬 안에 다 집어넣는다 생각하지 마시고 브러쉬 위에 묻혀주세요. 그러면 이런 느낌? 그러면 이 위에 얹어진 파데들이 이 위로 옮겨가겠죠? 자, 봅시다. 여기를 살짝 건드려주고 이 정도만 터치해서 블렌딩해서 올라갑니다. 얹어진 데를 살짝 건드리다 보면은 퍼프가 가져가요. 그러면 또 끈적끈적하면 안 되니까 살짝 덜어주고 얘로 먼저 타고 여기 바깥부터 갈게요. 여기 안쪽 무서우니까 또 덜어주고 살짝 터치하면서 상황을 보는 거죠. 점점 블렌딩이 되고 있죠? 난 너무 귀찮다, 시간이 많이 걸린다 하면은 이런 과정은 생략을 할 수가 있겠죠? 근데 내가 결혼식을 오늘 가야 돼 막 이러면은 달라. 조금 이런 길이 보여도 화사함이 다르지 않나요? 그리고 이제 디테일을 잡아가는 거예요. 웨딩 피치 색상하고 제가 기본적으로 썼던 파데랑 살짝 섞어요. 그리고 이 길들을 연결을 해주는 거죠. 괜찮아진 것 같지 않아요? 강요하나요? 그러면 이제 여기가 꺼진 게 더 티나죠. 여기를 이제 웨딩 피치를 조금 묻혀가지고 꺼진 부분을 밝혀줄 겁니다. 이렇게 아니고요. 여기가 꺼졌기 때문에 터치를 조금씩 여긴 진짜 잘 뜨기 때문에 조금씩 해줘야 돼요. 그러면 이런 느낌. 사실 왼쪽하고 대비가 돼가지고 어쩌면 여기보다는 여기가 더 내추럴하니 좋다라고 느끼시는 분들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런 경우에는 내가 풀메를 할 거다 했을 때 얘가 훨씬 더 잘 어울리고요. 이쪽 정도는 내가 좀 내추럴한 메이크업, 꾸안꾸 정도만 할 거다 할 때는 이쪽이 더 나을 수 있어요. 그때 내가 얼만큼의 메이크업을 할 거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피부는 다 완성이 됐는데요. 엄청 자세히 보면 저의 여기 약간의 기미가 진짜 약간 보이고요. 빨간 점이 있는데 코렉팅으로 살짝 가려놨는데 뭐 조금 보일 수 있고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렇게 봤을 때 하나도 결점이 없으려면 모공도 없고 점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야 된다. 요 정도 봤을 때 그래도 괜찮다 싶으면은 그래도 피부 메이크업이 잘 된 거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게 메이크업 할 때 스트레스 안 받는 길. 그리고 이렇게만 하고 우리가 나갈 게 아니라 눈썹하고 애교살 좀 잡아주고 블러셔, 립 정도는 할 거잖아요. 그래서 블러셔 얹어지면서 여기가 좀 커버될 것까지 생각을 해서 피부 메이크업 해주시는 게 좋고 그거 제가 바로 좀 후다다닥 보여드릴게요. 눈썹 잘 그려지라고 사이사이에 파데 낀 것들 스크류 브러쉬로 정리 좀 해주고요. 털이 없는 부분을 좀 그려줍니다. 밝은 색상으로 눈 앞머리 살짝 채워주고요. 완벽 대칭 아니어도 괜찮습니다. 브로우 카라로 털 색상도 살짝 눌러주고 가볍게 브로우 제품으로 애교도 그려주고요.
그날 옷 색상에 맞춰서 블러셔 발라주는 게 제일 좋긴 하거든요. 파데가 100%안 벗겨질 순 없어요. 근데 좀 짱짱하게 해놓았을 때에는 이렇게 살살살살 건드리는 정도로 쉽게 벗겨지진 않거든요. 기미가 좀 내가 많다 하시는 분들은 블러셔 두드렸을 때 기미가 좀 더 보일 순 있어요. 근데 살짝 보이는 정도는 괜찮습니다. 그러면서 다크도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조금 벗겨지잖아요. 이 밑에를 좀 색조로 이렇게 커버를 하는 것도 방법이에요. 베이스 립 살짝 깔아주고 린라인 살짝 정리해주고요. 약간 누디한 글레이즈로 작은 영역에 빛을 줍니다. 그러면 퍽퍽해 보이는 느낌을 잡을 수 있어요. 오늘 피부 위주로 보여드리느라 이 정도만 색조는 완성을 했는데요. 이렇게 피부 메이크업 하면은 완전 빡센 속눈썹 빡빡 붙인 그런 풀메 가능하고요. 이쪽도 풀메 안 되는 건 아니지만 내추럴한 메이크업 여기서 색조 더 올려서 하는 것까지도 괜찮습니다. 근데 이쪽이나 하루 종일 피부 깨끗하게 유지되고 결국엔 다크서클도 꺼져 있는 부분도 채워주고 팔자도 어느 정도 볼륨감을 채워줄 수 있다. 앞쪽에 입체감을 주면서 좀 더 동안 얼굴에 피부 메이크업을 할 수 있다. 오늘 영상 보시면서 진짜 소소한 피부 메이크업의 그런 궁금증, 고민 이런 거 마구마구 달아주시면 저도 댓글 보면서 도움도 받고 또 제가 알려드릴 수 있는 부분은 또 내용 모아가지고 이렇게 2탄으로 보여드릴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러면 엔딩 멘트하고 마칩니다. 저와 여러분은 모두 소중합니다.